머니먼트 밸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숙소였던 골딩스 락지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머니먼트 밸리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인 웨스트 앤 이스트 미튼 뷰트를 보고 쓰리 시스터스, 토템폴, 아티스트 포인트, 그리고는 다시 돌아 나와서 토를 통과해서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찍었던 하이웨이의 스팟을 보고 그리고 니들스를 거쳐 아치스 인 모압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3일차 오늘의 총 이동 거리는 263마일, 이동 시간은 7시간 15분을 예정합니다. 머니먼트 밸리의 골딩스 락지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머니먼트 밸리는 우리 둘 다 너무나 기대했던 곳이라 아침 일찍부터 서두릅니다. 1박만 하고 떠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터라 아쉬움에 골딩스 락지의 주변 경관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붉은 바위 절벽을 병풍 들으듯 자리한 골딩스 락지는 정말 아늑하고 포근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날은 비수기였기 때문에 호텔을 잡을 수 있었지만 성수기에는 방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죠.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은 마음을 남긴 채 머니먼트 밸리로 향합니다. 드디어 햇빛을 등진 머니먼트 밸리의 실루엣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꼭대기가 평탄하고 주위가 급경사를 잃은 탁상지 메사가 눈에 보입니다. 나바호 부족이 관리하는 머니먼트 밸리 공원의 입장료를 1인당 8불씩 내고 통과합니다. 토를 지나면 그 안쪽에 최근에 건설이 된 더 뷰 호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잠시 더 뷰 호텔의 내부를 살짝 들여다봅니다. 머니먼트 밸리를 구경할 수 있는 17마일 길이의 시닉 루프 드라이브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여행 전에 사전 조사를 하면서 사실 이 머니먼트 밸리 도로가 비포장이라는 것에 가장 우려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우리가 갔었던 그날의 도로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비포장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웨스트 앤 이스트 미튼 뷰트와 메릭 뷰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계속 운전해서 세 개의 뷰트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도로는 구부러지고 옛날 시골 흙길처럼 움푹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서 차는 출렁거렸지만 여자들 둘이서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도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눈이나 비로 인해 도로가 험하지만 않으면 4x4가 아니라도 충분히 일반 승용차로도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머니먼트 밸리 지역의 흙은 빨간색 정말 고운 흙으로 이 지역의 인디언들이 그 도자기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몇 대 안 되는 차량의 종류가 모두 4x4인 걸로 봐서 여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얼마나 비포장 도로에 대한 염려를 했는가를 알 수 있었어요. 아리조나와 유타에는 인디언들의 자치 관리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머니먼트 밸리도 마찬가지로 나바호 인디언 부족들의 관리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 정부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함께 관리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중간중간에는 까만 작은 돌들을 깔아 놓아서 운전을 훨씬 수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탑 지점은 엘리펀트 뷰트입니다. 엘리펀트 뷰트를 잠깐 보고 쓰리 시스터스로 이동합니다. 탁상지인 메사의 왼쪽 끝자락에 쓰리 시스터스가 나란히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쓰리 시스터스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시스터가 언제 바람이나 비 또는 자연재해에 의해 떨어지거나 부서져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마주보며 운전을 하다 보니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를 머리에 쓴 암석과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도로. 이곳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차를 세워버렸습니다. 앞차가 도로 위에서 일으키는 흙먼지와 햇살이 만들어낸 아우라, 정말 멋있었습니다. 우리의 추억의 갈피에 정말 아름다운 한 장면을 꽂아놓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Three Sisters 바로 옆에는 인디언들이 운영하는 홀스 투어의 출발 지점이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곳이 관광지지만 이곳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인디언들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인디언들의 생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을 선물로 받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 안에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척박한 환경과 삶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미국에는 650여 개의 인디언 종족들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삶이 어떤지는 많이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과 붉은 절벽이 만들어낸 절묘한 아름다움에 차를 잠깐 세웁니다. 이때 우리 친구가 이것 좀 봐 하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바위가 마치 사람이 입을 벌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듯한 얼굴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계속하여 차로 이동하면서 머니먼트 밸리 내부로 들어갈수록 왜 이곳에서 4x4를 권유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가다 보니 토템폴을 만납니다. 토템폴을 지나 아티스트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관광 지역들은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되는 것이 참 부러운 부분이었는데 정말 자연의 힘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나바호 인디언들의 보호구역인 머니먼트 밸리를 구경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유형은 로드트립입니다. 원하는 곳에 서고 원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여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누구나 다 보는 일반적인 것들만 겉에서 볼 수 있는 여행 방식이고요. 이 머니먼트 밸리를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고 싶을 경우에는 나바호 인디언들이 운영하는 트라이벌 투어스라는 업체를 이용해서 그들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바호 인디언이 운영하는 트라이벌 투어스 업체에서 제공되는 투어에는 시닉 투어, 선라이즈 투어, 선셋 투어, 스타게이징 앤 문라이트 투어, 홀스백 라이딩 투어, 에어플레인 투어, 집 투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지점은 아티스트 포인트입니다. 아티스트 포인트는 머니먼트 밸리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인디언들이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해서 말을 타고 들어가거나 지프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개별적인 상품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리조나, 유타 여행을 하면서 인디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에 많은 관심이 생기면서 앞으로 한 번 더 이곳을 여행하게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상세한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머니먼트 밸리의 비포장 도로에서의 운전도 처음 해보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서 이제는 운전자를 바꾸어 반환점을 돌아 나갑니다. 먼지가 이는 흙길 위를 덜컹거리며 운전하는 것이 정말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정말 오기 힘들었던 만큼 떠나기도 싫은 마음이 컸던 터라 아쉬운 마음에 운전을 하면서 차창 밖으로 조금이라도 더 화면에 담아볼까 싶어 카메라를 밖으로 내봅니다. 저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더 뷰 호텔이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 한 조각을 머니먼트 밸리에 두고 다음 행선지로 향합니다. 이제는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촬영한 그 유명한 스팟으로 갑니다. 머니먼트 밸리를 나와 163번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16마일 18분 정도를 이동하면 톰 행크스가 주연한 포레스트 검프의 촬영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유명한 스팟에서 깡총깡총 뛰며 소녀가 되어봅니다. 이제는 애리조나에서 유타로 넘어가서 캐니언 랜즈 국립공원의 더 니들스로 올라갑니다. 포레스트 검프 무비 촬영 현장에서부터 더 니들스까지는 128마일 2시간 18분을 이동합니다. 애리조나에서 유타로 넘어가면서 주변 경관이 확연하게 바뀝니다. 유타주의 도로는 참 아름답습니다. 쭉 뻗은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여행의 맛을 더해줍니다. 포레스트 검프 무비 스팟을 출발해서 130마일 지점 엣지 오브 더 시더스 지점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마을의 서브웨이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북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캐니언 랜즈 국립공원의 더 니들스를 향해 달려가는 도로의 좌우에 펼쳐지는 풍경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화면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봅니다. 더 니들스 지역은 캐니언 랜즈 국립공원에 속한 더 메이즈, 아일랜드 인 더 스카이, 더 니들스 이게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한 구역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아일랜드 인 더 스카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고 더 니들스 지역은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지만 워낙 지역이 광대하고 장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이라 접근성이 그다지 좋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91번 노스를 향해 가다가 211번 웨스트로 도로를 바꾸어 탑니다. 캐니언 랜즈 니들스까지 34마일 남았습니다. 늘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더 니들스 지역은 저의 위쉬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우리가 출발한 2월 18일 다음 날인 2월 19일 날 더 니들스 지역의 비지터 센터가 다시 문을 연 것이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하늘의 뜻이다. 가야 한다.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니들스 지역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월 하순에 사방에 눈을 보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니들스를 향해 211번 웨스트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뉴스페이퍼 락 페트로글립스 안내판이 보입니다. 좁고 구불구불하고 갓길에 눈이 가득한 도로에서 차를 돌리는 것이 위험해서 나오는 길에 살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더 니들스 지역은 해마다 겨울이면 문을 닫는데 보통 12월 중순에서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까지 문을 닫습니다. 따라서 니들스 지역을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원 내의 오픈 앤 클로즈 상황, 날씨, 도로 상태,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럭키하다 생각하며 감사 또 감사하며 들어갑니다.
햇빛 아래에서 아름다운 색깔을 자랑하는 붉은색과 흰색의 사암 바위들을 지나 이제는 매사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머니먼트 밸리 시닉 드라이브에서부터 더 니들스 비지터 센터까지 146마일 2시간 50분을 운전하여 도착하였습니다. 더 니들스 비지터 센터에 들러 출입 가능한 오버룩이 어디인지,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어디인지, 도로의 상태 등등의 문의하고 브로셔를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은 빅스프링 캐니언 오버룩과 팟홀 포인트 그리고 우든슈 아치 오버룩 이렇게 세 군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오늘은 통제되어 들어갈 수 없는 슬릭 락 트레일을 지나쳐서 빅스프링 캐니언 오버룩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드디어 빅스프링 캐니언의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벼르고 별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트레일이 클로즈되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약간 속상했지만 그래도 그 가기 힘든 니들스에 왔고 보았고 그리고 잠시나마 걸음을 떼었음을 감사하며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팟홀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팟홀 포인트에 들어가는 길은 첫 걸음부터 정말 험난했습니다. 구덩이라는 뜻을 가진 팟홀, 마치 냄비 받침이 녹은 자리 같았어요. 팟홀 포인트로 들어가는 길은 눈이 녹은 물과 흙과 이 모든 것들이 범벅이 되어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 조심해서 들어간다고 엉거주춤, 주춤주춤 조심조심 들어갔는데도 발이 푹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팟홀을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흙탕을 피하는 것이 목표인 양 완전히 꽃게 걸음을 걸으면서 걷고 말았어요.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떼다 보니 정말 냄비 받침을 둔 것 같은 냄비 자국들이 움푹움푹한 것들이 정말 온 사방에 천지에 널려 있었습니다. 곳곳에 눈이 녹은 물들이 그 팟홀들을 메우고 있어서 정말 팟홀의 묘미를 마음껏 살려주고 있었어요. 양쪽에 쌓아 올린 작은 돌들이 마치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팟홀 포인트의 저 앞쪽에 멀리 보이는 메사 평원으로 보이는 곳이 아일랜드 인 더 스카이입니다. 팟홀들을 건너뛰면서 신나게 걷다 보니 어느새 팟홀 포인트의 끝자락 절벽에 와 있습니다. 발 아래에 눈 녹은 물을 품고 있는 작은 웅덩이 팟홀들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돌아 나갑니다. 자동차로 이동해서 우든슈 아치에 왔습니다. 메사 형태가 마치 남악신처럼 보여서 이름이 붙여졌나 봐요. 이곳 전망대에는 레드 샌드스톤, 붉은 색깔의 사암과 화이트 샌드스톤, 흰색의 사암 두 가지의
그 암석 종류가 전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망대였기 때문에 그냥 먼 발치에서 우든슈 아치를 보고 그리고 니들스를 떠납니다. 더 니들스 지역의 이 바위들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마치 버섯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좀 특이한 그러한 모습들의 바위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우든슈 아치 전망대를 나와서 비포장도로인 케이브 스프링스에 잠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길이 비포장이라서 약간 질퍽거리기는 하지만 차로 잠깐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그리고 더 니들스를 떠나는 것이 약간 아쉬워서 잠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차가 갈 수는 있지만 길이 질퍽거리는 정도가 좀 심하게 느껴져서 약간 주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제 여기를 또 오겠나 하는 생각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 조금만 더 가볼까? 하면서 찔끔찔끔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니들스 지역에서 보이는 흰색과 붉은색의 사암 바위들은 마치 새송이 버섯 같은 모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새송이 버섯 같은 바위들이 정말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며 이곳은 참 특이한 곳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장소라도 더 보겠노라고 악착을 부리다가 케이브 스프링 비포장도로를 지나 로드사이드 루인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잠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로드사이드 루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또 트레일 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이 로드사이드 루인 지역이 인디안 거주 지역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역시 무리한 욕심이 화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랴, 가야 할 질퍽한 길 구분하랴, 걸으랴 그러다가 꽈당당 하고 말았습니다. 들으셨죠? 제 친구 깔깔거리는 소리. 나쁜 친구 같으니라고. 그러나 우리 한국 여인들이 위기에 좀 강하지 않습니까? 뭐 이쯤이야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엉덩이 툭툭 털고 이제 가자 하고 다음 행선지로 향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니들스를 떠나 아치스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더 니들스 지역에서부터 아치스 지역까지는 90.7마일 2시간을 이동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다시 아름다운 유타 도로 위를 달립니다. 더 니들스를 나가면서 들어올 때 놓쳤던 뉴스페퍼락 페트로글립스 암각화를 잠깐 보고 나갑니다. 돌에 새겼다라는 뜻의 페트로글립스 암각화는 그 시대의 인디언들이 새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우리는 사전조사를 할 때 더 니들스 지역을 좀 더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나 하고 조사를 하다가 니들스 오버룩이라는 곳이 그 아일랜드 인 더 스카이 바로 아래 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아치스로 가는 도중에 더 니들스 오버룩을 잠깐 볼 수 있을까 해서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겨울 2월의 끝자락에 이 니들스 지역을 관광하는 사람이 정말 없다는 것을 와보고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22마일이나 들어가서 이 니들스 오버룩을 보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니들스 오버룩을 향하여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도로 위를 오가는 차가 한 대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이러다가 만일 차량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청할 대상이 없다라는 생각에 미치자 갑자기 지금 들어가는 이 길이 조금 두렵게 느껴졌어요.
니들스 오벌룹을 향하여 점점 들어갈수록 그런 생각들이 더욱더 강하게 밀려왔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는 길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서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차는 앞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목하고 있는 소들을 만나 눈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앞으로 행진하다시피 앞으로 가다 보니 중앙분리대 쪽에 쌓여있는 눈들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눈길로 좁혀지더니 눈앞에 완전히 얼음길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차를 돌렸습니다. 오고 가는 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유타의 191번 도로를 올라타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을 가졌었는데 막상 사람이 너무 없는 곳을 가니 그것 또한 두렵더라고요. 지금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유타주의 191번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아치스 국립공원이 있는 모압 시내로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유타주의 도로를 달리는 일이 참 행복합니다. 지는 붉은 해를 받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유타의 사암들의 눈부신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달리고 달려 아치웨이인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보았고 또한 엄청나게 분주했던 3일차의 하루를 모두 마무리하며 숙소로 들어갑니다. 내일부터는 아치스와 캐니언랜즈 국립공원을 2박 3일 동안 둘러볼 예정입니다. 오늘 푹 자고 내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